자, 다음 거 보죠. 939번 보겠습니다. 네. 한 문제에서 날렸구만. 자, 939번 볼게요. 다음은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요 범위에서 자, 3 더하기 사인 자,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풀이 과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 플러스 2의 사인 제곱 세타를 t로 놓으면 자, 얘를 여기 2군요? 요거를 t로 놓으면 앞에 게 t가 되고 얘는 뭐가 됩니까? 자, 여기서 요걸 바꿀게요. 보세요. 2의 사인 제곱 세타가 t-3이죠?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를 얘는 뭐가 돼요? 자, 얘에서 얘를 빼면 2가 나와야 돼요. 얘에서 얘를 빼면 2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됩니다. 거기 네모칸에 t 플러스하고 가에 들어가는 게 이겁니다. t-5.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써도 돼요. 2-2의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그리고 집어넣으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빼야 되잖아요. 그런가? 잠깐만요. 2-2에 t-3 그지? 내가 잘못 썼지. 이게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3을 아직 안 더했군요, 우리가. 자, 이렇게 되면 3-2의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하는 거니까. 요게 5-t거든요. 이렇게. 맞죠?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죠? 이걸 안 했구나, 선생님. t-2죠. 네, 맞습니다. 3을 안 뺐어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거기 범위에 세타가 2파이에서 t가 3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이건 이해되세요? 자, 요게 그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t-2는 양수죠.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겠죠? 그럼 뭘 사용해요? 산술기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를 일부러 t-2 하시고 t-2 한 다음에 더하기 2로 바꿔요. 여기를 산술기하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요. 될까요? 그래서 얘가 4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가가 다 똑같죠. 등호는 언제 때 성립합니까? 등호는 산술계하에서 t-2가 t-2분의 1일 때 곱하면 t-2의 제곱이 1일 때인데 3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t가 3일 때죠. 그래서 요게다.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녀석 3 2의 사인 제곱 세타 하고 플러스 3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은 어디에서요? 자, t가 3이라는 건 언제예요? 저기 사인 제곱이 0일 때죠. 근데 범위가 저기란 말이에요. 그럼 세타는 언제요? 저 사이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네. 파이 이거죠. 이거 다. 이게 결정이 됩니다. 객칸 넣기만 잘하시면 됩니다. 산술기하 확인하시고요. 240번으로 가겠습니다. 에이씨, 한 문제를 날려먹었네.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날까요? 자, 940번 보죠. 그림과 같이 주점 A와 B에 대해서 원위에 있는데 원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각 P, A, B가 세타일 때 반직선 PB 위에 PQ가 3인 점 Q를 정합니다. 자, PQ가 3인 점이에요. 자, Q의 X좌표가 최다가 될 때의 사인 제곱 세타를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자, 어떻게 결정했냐면 여기서 P를 찍고요.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게 올 거예요. 여기를 세타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Q를 잡을 때 PQ의 길이가 얼마요? 3이 되게끔 하는 Q를 정할 겁니다. Q의 X좌표가 최대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요. 여기가 최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일단 이게 3이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2예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2 사인 세타입니다. 맞아요? 요 부분에 요거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요게 3-2의 사인 세타가 돼요. 될까요? 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거. 자, 여기가 세타예요. 그럼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럼 여기 또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냐면 요거의 코사인 값이죠.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2의 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내가 구하는 요 좌표, 이걸 만약에 h라고 합시다. 그러면 OH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1에다가 요걸 더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1 더하기를 쓸 건데 요게 뭐가 되죠? 사인 세타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3 사인 세타 마이너스 2의 사인 제곱 세타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돼요? 자, 이거에 뭘 구하는 거예요? 최대를 구하는 거예요. 요거의 최대값. 자, 그런데 그 각에 보면 세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0보다 크고 2분의 8보다 작다. 자, 우린 여기서 뭘 하죠? 네, 사인 세타를 치환합시다. 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하면 요 범위면 어떻게 돼요?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겠죠? 근데 얘가 여기를 잠깐 똑같이 f세타라고 줄게요. 여기 마이너스 2 t로 바꿉시다. t로 바꿔서 t제곱에다가 플러스 3t 플러스 1이죠. 이렇게. 그럼 요거의 최대값 그거 해볼게요. 마이너스 2에 t 빼기 2분의 3의 제곱을 하시면 되죠. 잠깐만 2로 묶으면 3t니까 4분의죠?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밖에가
16분의 9인데 2가 있으니까 8분의 9 플러스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에 t-4분의 3을 제곱하고 8분의 7이 나옵니다.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4분의 3이 이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4분의 3, 8분의 7이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t가 4분의 3일 때. 근데 얘가 얼마? 사인 세타가 4분의 3일 때.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는 16분의 9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41번 볼게요. 자, 실수 K에 대해서 함수 fx가 자,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 제곱에 x-4분의 3파이 마이너스 x-4분의 파이 하고 플러스 k 인데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최대값 3, 최소값 m일 때 k랑 m을 구하는 겁니다. 요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질문. 얘네 둘이 딱 얼마 차이 나요? 2분의 8만큼 차이 나죠? 맞나요? 그럼 하나를 세타로 잡을게요. 자, 그만 졸고. 뭘 잡을까? 상관은 없어요. 얘를 잡읍시다. x-4분의 파이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x-쟤를 잡자. 이게 낫겠다. x-4분의 3파이를 세타로 잡죠. 그럼 x-4분의 파이는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또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죠. 그럼 또 식이 이렇게 되죠. 변형을 했을 때 C1을 했을 때 이게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플러스 K가 됩니다. 식을 바꿨을 때요. 그럼 이렇게 바뀝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얘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그럼 얘도 바꾸자고요. 어떻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K 이렇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를 하시고 플러스 사인 세타를 한 다음에 여기가 K 플러스 근데 거기에 뭐 범위가 결정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맞죠? 그래서 네 사인 세타를 선생님이 K로 치환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결정이 될 거고 요게 한 번 더 제곱에 플러스 T 플러스 K 플러스 1이 됩니다. 요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을 하시고 K 플러스 4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최대값이 결정됩니다. 여기가 2분의 1일 때 K 플러스 4분의 5가 되죠. 자, 그러면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여기가 T가 마이너스 1일 때 더 멀리 있죠? 여기까지. T가 1일 때까지. 여기가 최소값이겠네요. 근데 거기 보시면 최대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3이겠죠. 그럼 K는 4분의 7일 거고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집어넣으시면 짠.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예요? 여기다 넣을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K 마이너스 1이에요. K 마이너스 1. 그래서 4분의 3.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952번으로 가죠. 이번 시키는 왜 하나?
992번 볼게요. 자, 이렇게 써있습니다. 루트 3분의 2. 사인에 x 플러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8분의 7은 0이 있는데 요 방정식이 모든 실근의 합이 p분의 q파이래요. 그럴 때 p 플러스 q를 구하는 거고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 한 축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자, 이렇게 해보죠. 일단 우리는 사인에 x 플러스 3분의 파이 값만 일단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넘어가면 8분의 7이었을 거고 거기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16분의 7 루트 3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질문. 16분의 7 루트 3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건 분명 1보단 작을 거예요. 그렇죠? 확실해요, 그건.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긴 할 건데 문제는 얘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얘를 바꿀 거거든요. 사인 세타가 16분의 7의 루트 3이라고 바꿀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대소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세타가 x 플러스 3분의 파이라는 건 원래 x가 0부터 2파이까지였기 때문에 여기가 3분의 파이부터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까지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타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 범위 안에다가 사인 그래프를 그리시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사인을 한 주기를 그릴게요. 한 주기를 그려요. 이렇게. 됐죠? 이게 사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분의 파이만큼을 더 갈 거예요. 이만큼. 만약 3분의 파이면 사인 값에서 요게 되고 요게 2분의 루트 3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세타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요 범위에서 구하는 거예요. 자, 질문. 그럼 얘가 클까? 얘가 클까를 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2분의 이 색깔이야. 2분의 루트 3과 16분의 7의 루트 3인데 요게 16분의 8의 루트 3. 얘가 크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이 밑으로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요?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면 잘 봐요. 여기 자르세요. 여기 자르시고 여기가 분명히 파이였고 여기가 2파이였잖아요. 그럼 요만큼을 우리가 알파라고 합시다. 요 각은 해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 하나가 있는 거고 여기는 파이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얘네 둘을 더하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에잉? 잠깐만요. 내가 뭐 잘못 썼어? 답이 틀렸어? 근이? 잠시만요. 2파이까지면은 맞는데? 왠지 P분의 Q가 아닌데? 지금? 잠깐만요. 아, 그치. 잠깐.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이건 맞는데, 여기까지는 틀린 게 아니야. 잘 봐.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얘가 세타가 답이잖아요, 지금. 근데 나는 X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1 더하기 3분의 파이가, 하나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고, 이렇게. 여기는, 그렇지. X2 플러스 3분의 파이를 한 게 세타니까, 요게 2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두 개를 구하셔야 됩니다. X1 더하기 X2. 쏘리. 치환을 했으니까 다시 돌려놔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3파이에서 넘어와서 빼면 3분의 2파이가 돼. 네, 그래서 답이 3분의 7파이입니다. 답이 10이에요.
그 다음에 967번을 합시다. 자, 얘도 x의 0보다 큰 거나 같은 데서 정해진 함수 fx가 a의 코사인 bx 플러스 c입니다. 최대값이 3이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c가 결정이 되죠. a도 결정이 되고. 자,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y는 3이랑 만난 점 중에서 x가 가장 작은 점과 두 번째로 작은 점을 각각 a랑 b라고 결정을 했고요. fx의 그래프 x축과 만나는 점 중에 x좌표 가장 작은 점을 cd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사각형 ACDB의 넓이가 6파이랍니다. 그럴 때 fx는 이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조금 크게 그릴까요? 셋. 자, 여기가 3. x축.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그래프는 코사인입니다. 그리고 뭐 평행이동을 한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가 y가 1일 때가 중심선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죠. 지금 상황에서. 일단 한 주기만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B적이고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얘랑 만났는데 여기가 C예요. 여기가 D. 되실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얘가 그래프가 이거죠. fx가 a의 코사인인 건 확실하고 이렇게 됐죠. 거기 보시면은 a, b, c가 전부 양수입니다. 그럼 a가 얼마예요? a가 2죠. c가 1이고요. 이건 확실하죠. 여기 두 칸이고 두 칸이고 한 칸 위로 올린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fx가 이렇게는 완성이 됩니다. 2의 코사인 bx 플러스 1. b만 구하면 되는데, 자, 넓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게 한 주기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b분의 2파입니다. 맞죠? 한 주기. 자, 그리고 지금 요 사각형의 넓이를 결정해 줬습니다. 자,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면 6파이래요. 질문. 그럼 6일이가 나올걸요? 보세요. 자, 요게 지금 b분의 2파이거든요. 이렇게. 맞죠? 괜찮아요? 질문. 요게 얼마일 것 같아요? 자, 여기 딱 중간이요. 여기 딱 중간이. 여기가 b분의 파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자, 얘가 2의 코사인 b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걸 찾으면 되잖아요. 네, 코사인 b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자, 여기가 뭘까요, 그럼? 3b분의 2파인가요? 괜찮아요? 여기가 3b분의 2파. 여기가 3b분의 4파이. 이렇게 돼요. 그래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얘에서 얘를 뺀 거죠? 똑같아요. 3b분의 2파이. 자, 그럼 저 넓이 구해보죠. 넓이 이거죠? 2분의 1에다가 자, b분의 2파이 더하기 3b분의 2파이에다가 높이가 얼마야? 요만큼이야? 여기 3이야. 3을 한 건데. 요게 6파이. 이렇게. 자,
얘랑 얘가 넘어가서 4가 되면 여기가 b분의 2 더하기 3b분의 2가 4가 되죠. 파이도 지웠어요? 될까요? 그럼 여기가 3b분의 여기가 6이 돼서 8이 4라서 3b가 2입니다. 그래서 b가 3분의 2 이렇게 결정되죠.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fx는 2 해 구하실 수 있죠? 못 구할까요? 에 코사인의 3분의 2x 플러스 2가 2인 모든 해를 구할 겁니다. 근데 범위가 0부터 4파이까지예요. 네, 그럼 코사인 3분의 2x가 2분의 1인 거 찾으시면 되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네, 그래프 그리셔서 대신에 범위 바뀌었어요. 4파이 x 여기다 집어넣어서 범위 다시 구하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한 문제만 더 풀고 싶시다. 973번 보죠. 자, 양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이게 지금 절대값이죠. 4의 사인에 ax-3분의 파이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를 한 다음에 절대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범위는 네, 또 두렵네요. x가 a분의 4파이 이거 빼고 이렇게. 자, 얘가 주기가 a분의 파이거든요. a가 딱 봐도 양수인 것 같죠? 양수 a에 대해서 써있으니까. 근데 얘가 y는 2랑 서로 만나는 점의 개수가 n개라고 했어요. n개의 점의 x좌표의 합이 39일 때 네, na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보세요. 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뭐 여기도 구하긴 해야 돼요. 여기를 먼저 쓸까요? 내가 만약에 얘를 또 세타라고 하면 a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세타라고 하면 자, 여기다가 a 배하면 이렇게 되죠. 4파이. 그래서 얘 세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4파이 빼기 3분의 파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놓고 이제 얘를 이렇게 바꾸겠죠? 절대값 4에 사인 세타 플러스 2의 절대값. 이렇게. 그 다음에 저걸 그리자고요. 자, 이게 어떻게 그려지냐면, 잘 보세요. 자, 4면, 뿔마 4였다가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최대값이 6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크게 그려야겠네요. 여기 6.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내려가고 여기가 마이너스 2면 만약에 여기 중간이 2가 대칭이 되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높이거든요. 누죽이죠? 누죽이니까 좀 짧게 그릴게요. 이렇게. 원래는 여기까지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서 또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고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이렇게 결정돼요. 여기가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근데 자, 범위를 보시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3분의 파이까지이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 돼요? 여기도 조금 더 내려가서 여기까지 이거 봐야 되는 거죠. 원래는 여기 이제 이렇게 한 줄에 더 그려져고 이쪽에도 원래 그려지긴 해야 되지만 이렇게 그려지긴 해야 되지만 여기가 아마
마이너스 3분의 파이겠죠. 여기서도 원래 여기가 4파인데 여기가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그래서 요만큼에서 볼록볼록 해서 여기까지 그려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세타로 잡았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다가 y는 2를 그었대잖아요. 만나는 점의 개수는 n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몇 개예요? 자, 6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그은 거니까. 이렇게. 이거 안 들어가요? 마지막에. 뺐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여기 안 들어갑니다. 되실까요? 그럼 좌표의 합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게 어렵죠? 근데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치환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놔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그런 실수 한번 했었잖아요. 자, 그거 한번 해보죠. 이게 여기 좌표로 구하면 여긴 0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타로 구하면 세타는 0. 자, 여기 얼마야? 자, 여기가 한 중이라고 그랬어, 분명히. 여기 파이예요. 파이. 여기 딱 중간이죠? 그러니까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여기니까 2파이. 그 다음에 3파이. 그 다음에 2분의 7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답이 아니잖아요. 자, 다시 3분의 세타를 올려놓고 A까지 넣어야 돼요.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원하는 걸로 다시 가려면, 이게 세타 값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그러니까 AX가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X를 또 구하면, 여기다가, 3분의 파이. 여기, 그리고 3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이거의 합을 구하세요. 얼마야? 이거 보면 쉽잖아. 왜냐면 이렇게 하면 6파이에다가 얘네 둘이 더하면 5파이죠. 11파인가요? 이렇게 나와요. 어차피 합 구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39니까. 왜 안 떨어져? 떨어지겠구나. 그럼 얘는 여기다가 각각 3분의 8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라며. 그치? 그럼 이거의 합은 얼마예요? AX의 합은? 11파이에다가 더하기 3분의 파이를 6개 더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13파이가 되죠. 이렇게. 괜찮아요? 자, AX를 다 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A의 X1 더하기 A의 X2 더하기 A의 X6을 더했더니 이게 13파이가 나왔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X1, X2에서 X6까지 하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A분의 13파이죠. 근데 이거 얼마라고요? 여기 39라고 나와 있잖아요. 39. 따라서 A는 3분의 8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저기다가 6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환한 거니까 다시 돌려놔야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잠깐 쉬었다 합시다. 나도 좀 쉬어야겠어. 선생님이랑은 일단은 전원을 이렇게 수원만 계속 나가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면 스트를 금방 또 까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는 서브로 조금씩 수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같이 병행하는 시기가 와야 되긴 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사각함수를 이번 주에 하면, 이번 주에 지수로 함수를 한 번 더 얇은 걸로 하거나 이걸 한 번 끝낼 거고, 블랙으로 한 번 끝내고 나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두 개 같이 나갑니다. 수강수투가. 그래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확통 특강 하시는 분들은 또 특강 하되, 확통 안 듣거나 아니면 확통 강남,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선생님이 또 서브로 조금씩 더 줄게요.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연습을 계속, 합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수원이랑 수트랑 이적을 같이 하고, 수원이랑 수트랑 확통을 같이 하는 순간이 오면,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아, 세 과목을 동시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게 한 과목으로 합쳐져야 돼요. 나 그냥 수학 하나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적인 배분을 좀 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좀 힘들어요. 세 개를 합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이 돼요. 세 개를 다 한다는 게.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계산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본인 스스로도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수투를 조그마한 거를 하나 이렇게 풀던가 하셔놓은 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풀려, 얘들아. 시험 본 지 얼마 안 됐잖아. 한 달? 네. 이거 해본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풀립니다. 풀어보세요. 977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양의 상수 A에 대해서 곡선 Y는 2의 코사인 AX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와 만나는 직선 Y는 1이 만나는 두 점 각각 AB라고 했을 때 AB의 길이가 3분의 8이랍니다. 여기서도 뭐가 중요하죠? 네, 주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1이에요. Y는 1, 여기가 A. 자, 요 길이가 3분의 8이랍니다. 그래요? 그럼 이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아, 또 한 가지 있어. 자꾸 안 가져온다. 계속 까먹네. 자, 보세요. 자, 이게 1이라는 건 어차피 B의 코사인 AX가 1이라는 거고, 코사인 AX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맞아요? 질문이야. 그럼, 여기 얼마야? 그냥으로 따지면 3분의 파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3a분의 파인가요? 이렇게 되어야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가 어디게? 얼마야? 똑같이 빼. 3, 5, 3a분의 5파이가 돼. 여기서 얘를 빼요. 그러면 3a분의 4파이가 3분의 8이라고요. 따라서 a가 2분의 1이 돼. 이런 상황이에요. 맞아요? 아니죠? 2분의 파이겠죠. 괜찮나요?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978번으로 보죠. 자, 닫힌 구간 0부터 12 여기 사이에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fx가 진짜 니네가 끈 거야? 끈 거니? 깜짝이야. 떠져 있길래. 자, 요 두 개가 있습니다. 둘 다 주기는 10이죠?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곡선 fx랑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알파1, 알파2라고 하고, 얘네 둘의 차이가 8이래요. gx랑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베타1, 베타2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의 차이는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해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 이게 K라고 잘랐어. 근데 얘는 한 칸 내려와 있고 도로 바뀌어 있단 말이야. 자, 한 주기예요. 그러면 한 데다 그리지 마. 어차피 얘네들이 만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한 주기를 약간 그릴게요. 12. 자, 여기다가 K. 자, K가 만나는 건데 알파, 베타. 차이가 8이야. 8이야. 그럼 넣을게요. 얘가 y는 k라 하죠. 여기가 8이야. 이렇게. 그러면 잘라. 그럼 여기가 2고 12.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알파 1, 알파 2야. 그럼 사인 아니지. 코사인 알파 1 또는 알파 2 값은 얼마예요? 2를 넣어 여기다가. 예? 2분의 1이죠. K가 뭐야? 2분의 1이에요. 여기가. 괜찮으세요? 다시 여기다 2 넣으려니까 3분의 파이잖아. 그죠? 네, 이거야. K 구했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그리자고. 질문. 그거 어떻게 그려지니? 자, 좀 디테일하게 그려볼까요? 뒤집었어. 하나 내려와. 그러면 하나, 둘이고, 하나, 둘, 셋. 너무 크다. 크게 그립시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럼 대칭이 여기야. 마이너스 1. 그래서 요렇게 지나가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지나와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죠. 여기가 12.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K가 뭐라고? 2분의 1이라니까? 여기 지나가는. 여기. Y는 2분의 1.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가 베타 1, 여기가 베타 2. 이렇게 되는 거야. 되세요? 그럼 얘네들의 간격이 얼마야? 구해보자. 구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3의 코사인 6분의 파이 x 마이너스 1이 2분의 1. 넘어가면 2분의 3. 코사인 6분의 파이 x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그럼 여기 얼마? 그러니까 원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려면 여기가 얼마여야 돼? 3분의 2파이여야 돼. 3분의 2파이여야 돼. 맞아? 그죠? 그럼 얼마야? 얼마 넣으면 돼, 여기다가? 4 넣으면 되지 않니? 4.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여야 돼. 8. 이렇게 되죠. 그럼 6일이 얼마예요? 4죠. 이 정도는 해결해 주세요. 할 수 있죠? 네? 질문한 사람이 없나 보네. 아니, 풀었나? 그 사이에. 부채구로 갑시다. 자, 얘는 원래 유명한 애죠? 부채구. 자, 어떤 애냐면 함수 fx가 sin 파이 x일 때, x가 0보다 커 나왔을 때 직선 y는 3분의 2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작은 거부터 차례로 알파, 베타, 감마로 결정해줍니다.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자, 여기가 1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이렇게 3분의 2가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1, 2 그쵸? 왜냐하면 얘가 지금 사인의 파이 x거든요. 네, 범위는 0보다 큰 걸로 돼 있고 여기가 감마, 여기가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만 알아도 돼요. 범위가 똑같잖아. 얘들아 이건 풀어야지. 여기 알파면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 즉 베타는 1 빼기 알파,
감마는 2 플러스 R.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거기다 넣읍시다. F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1 더한 거. 더하기. 알파에다가 베타에다가 2분의 1 더한 거. 이렇게 되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1이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F에 1이니까 2 더하기 감마.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 F에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집어넣을게요. 저기다 넣으면 어차피 이 파일이 지워지죠. 그럼 여긴 FR이랑 똑같아요. 근데 FR이 얼마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 FR이 통분의 얘기하니까. 그냥 여기는 사인의 2분의 3파이.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982번으로 갑시다. 얘들아, 이 정도는 풀어주셔야 돼. 이거 니네 예전에 다 했던 거야. 이런 거. 986 가죠. 자, 두상수 AB에 대해서 A가 양수예요. fx 봅시다. 사인의 a 파이 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60에 a 더하기 b를 구해라. 이런 얘기죠. 자, 가에 뭐라고 돼 있냐면 fx는 0이에요. 그리고 x의 절대값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모든 실수 x값의 합이 2분의 1이고요. 나에서 fx가 5분의 2. 여기도 요게 되는 모든 x값의 합이 여기는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60에 a 더하기 b를 구하는 겁니다. 자, 무시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기가 얼마예요? 아, 그냥 얘만. 일단 얘부터 해야 되니까. 사인의 a 파이 x 플러스 b의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a분의 2입니다. 이건 괜찮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b가 밑에서 위로 올라갔어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값이 결정이 되는 건데 잘 봐. 가는 그냥 0인 것만 찾으면 돼요. 아니면 뭐 나는 뭐 이렇게 결정을 할 거니까 우리는 여기 fx는 0에서 sin a의 여기서 파이 x가 마이너스 b가 되는 걸 찾을 겁니다. 어차피 절대값 필요 없잖아요. fx 0.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리고 b를 자를게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요 범위 안에 있는 x가 a분의 1 안에 범위 안에 있는 건데 요게 둘 다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림 되죠? 보세요. 하나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하면 하나 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일 거고 여기가 a분의 1. 여기에서 난 지금 뭐만 그린 거야? 요것만 그린 거야. 내가 y는 사인의 a 파이 x를 그린 거야. 여기 범위죠. 돼요? 그런데 x값을 합했는데 2분의 1이 나왔어. 생각해봐. 여기서 2분의 1이 나오겠어? 아니잖아. 여기겠지. 여기 뭐야? 여기가 y는 마이너스 x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생각해봐. 여기 딱 대칭이야. 근데 얘가 그래. 여기가 내가 x1이라고 하자. 여기를 x2라고 하자. 얘네 둘이 더하면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2분의 1이 나왔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여기가 뭐야? 중간이. 이 얘기죠. 맞아요? 그죠? 맞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그죠? 다시
얘랑 더하면 2분의 1이야. 여긴 중간값이잖아. 정신 차려? 아까 내가 정신을 못 차렸는데. 4분의 1이죠. 이러실 거예요. 되게 뭐 어려운 문제이 한 것도 아닌데 이럴 거예요. 그럼 A가 얼마예요? 2죠.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A랑 B를 다 구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A만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를 가지고 여기로 가자고요. B를 구하러 가자고요.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봐요. 이게 절대값이잖아. 자, 우리가 사인의 그러니까 난 또 이 그래프를 사용하고 싶은 거야. A 파이의 x에 플러스 b를 한 절대값이 5분의 2야. 그럼 나는 이걸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사인 A 파이 x가 마이너스 b의 꿀마 5분의 1을 풀면 되는 거 아닐까? 괜찮아요? 근데 마이너스 b가 양수라는 걸 내가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뭐 그 위에 가서 잘라도 되고 밑에 가서 잘라도 상관은 없는 거지. 근데 그래프는 얘랑 똑같지. 그래프는 얘랑 똑같잖아. 내가 지금 A를 구해놨다니까. A가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괜찮지?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돼요? 그럼 자 생각을 한번 해봐.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b인데 근데 여기다 해볼게. 여기서 2분의 5를 뺐어. 근데 밑으로 이렇게 왔다. 근데 여기 합이 얼마냐면 4분의 3이야. 커졌지? 잘 봐. 무슨 얘기냐면 자 다시 내가 여기에다가 y는 마이너스 b를 할 거야. 근데 얘보다 더 큰 게 있으니까 이 위에서 어딘가 만났겠지. 여기가 만약에 y는 마이너스 b 플러스 5분의 2라고 하자고요. 그럼 얘네 둘의 합도 2분의 1이지. 무슨 얘기 듣고 있어요? 그잖아. 맞잖아. 잘 봐. 여기가 x3고 여기가 x4라고 하자고. 얘네 둘의 합도 2분의 1일 거 아니야. 얘네 중점이 4분의 1이니까. 그치? 근데 커졌어 작아졌어? 커졌지. 그럼 여기에 근이 있진 않다는 얘기야. 얘가 만약에 y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분의 2면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그치? 그리고 여기도 봐봐.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이기 때문에 얘네 둘 더해도 2분의 1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더하면 0이 돼버리지. 안 되잖아 그러면. 이해했어요? 여기가 아니야. 근데 생각해봐. 얘네 둘의 합이 자 집중. 얘네 둘의 합이 얼마라고? 2분의 1이다? 근데 이게 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선생님이 직선을 잘못 그린 거야. 잘 봐. 잘못 그린 거야. 왜냐하면 왜 그런 거야? 생각해봐. 내가 잘못 그렸지. 왜 여기 잘못 그렸지? 잘 봐. 이 밑으로 온 얘가 y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분의 2여서 여기가 x4고 여기가 x3랑 x4라서 얘네 둘의 합이 2분의 1인데 4분의 1만 더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여기지. 여기가 y는 마이너스 b 플러스 5분의 2가 돼야겠지. 그래 얘 4분의 1이 더해져서 얘가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걸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는 건지? 4분의 1만 더해졌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 두 개였으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1이 됐겠지. 근데 그럼 b를 못 구해. 그렇잖아. 자, 여긴 얼마야? 1이지. 얘가 1이야. 그래요? 그럼 마이너스 b가 5분의 3인 거야. 따라서 b가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얘기예요. 자, 286 풀었으니까 596으로 갈까요? 숙제 검사를 하면 난리 나는 사람들이 몇 있겠지? 아니, 안 풀 거야?
내가 어제 2학년들 수업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진짜, 벌써 1월이고, 1월도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겨울방학이 되게 빨리 지나가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 겨울방학 동안에 그래도 뭐라도 좀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니네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겨울방학 때 되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겨울방학 때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이라도 기준선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경쟁이 되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겨울방학이 되기 전부터 진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은 그걸 다 이미 계산해놓고 구상해놓고 그걸 맞춰가고 있는데 우리는 만약에 그게 아닌 사람들은 해야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 이거 이 시기를 놓치잖아요. 그럼 출발점이 너무 달라져요. 그러면 싸움이 안 돼요. 그래놓고 또 탓한다고요. 나는 뭐 원래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야,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은 역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아니에요. 그냥 동일선상에 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역전은 솔직히 불가능해요. 동일선상에서 싸워야 그나마 그 다음에 역전을 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겨울방학 때도 그냥 흐지부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진짜 따라가기 버거운 격차가 돼버려요. 혹시 마라톤 경주 TV에서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되게 지루한, 되게 긴 경기가 나는 되게 신기한 게 캐스터들이 되게 불쌍해요. 할 말이 진짜 없거든요. 한 3시간, 4시간 하는 거예요. 그냥 틀어놓고 뭐 누가 또 달립니다.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막 또 감면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선두그룹이라는 게 생겨요. 그 다음에 중위그룹이 생기거든요. 근데 중위그룹에서 그게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선두그룹이 이미 생기더라고요. 격차가 얼마 안 벌어지다가 이게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페이스가 따라가면. 근데 선두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지만 같이 뛰면 그냥 계속 그 그룹에서 뛰어요. 신기하게. 잘하든 못하든 간 상관없이. 근데 그 사람들 맨 처음에 뛸 때 다 같은 동상에서 뛰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차이 별로 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두그룹에 가버리고 내가 중위그룹 가면 여기서 이거 쫓아가는 거 되게 힘들어요. 막판 스포츠를 미치듯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체력을 다 써가면서. 그럼 따라잡았다고 쳐요. 여기서 유지가 돼요? 아니요. 다시 떨어져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시 출발선상으로 가는 거고 그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체력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3월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보고 나서부터가 요이 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누가 체력이 더 잘 아꼈냐, 얼마나 자기 페이스 유지를 잘하느냐, 체력을 잘 키워놨냐, 준비가 잘 돼 있냐에 따라서 선두구로 가긴 하고 빡세겠지만 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기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나는 체력 준비도 안 되고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로 그냥 동네 아저씨가 슬리퍼 끌고 뛰듯이 그냥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2달 남았어요. 1달 반 이상 남았어요.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풀어오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이걸 뭐 다 풀라고 해요? 다 풀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다 잘 풀면. 풀어보자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왔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까? 이런 걸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을러지더라도 할 건 하자는 얘기예요. 안 그럼 나중에 되게 후회해요. 많이 후회합니다. 그 식별벅적하던 3학년들도 몇 명은 나한테 지금 연락하고 몇 명은 다 연락 두절이에요. 내가 먼저 선뜻 연락하기가 좀 그러긴 하지만 선생님 새 인사랑 다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뭐겠어요. 뭔가 좀 대답하기 힘든 상황이란 얘기겠죠. 자, 996번 볼게요. 탄젠트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탄젠트가 나옵니다. 자, nx-2분의 파이예요. 그래프가 직선 y-랑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에 속하는 점의 개수를 수열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어려워요? 아니요. 우린 그냥 거기 봐봐봐.
A2 더하기 A3만 할 거면 그냥 이 두 개만 하면 되잖아요.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어요? 아니잖아. 그럼 1번. 괜히 이 일대를 해요. 요렇게. 질문. 주기 얼마야? 2분의 파이. 맞죠? 괜찮아요? 어떻게 그려지 이게? 좁게 그려. 자,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8일 거예요. 여기가 4분의 8. 그렇겠죠? 맞아요? 아니지. 내가 지금 하는 건 요거지. 다시. 주기가 얼마라고? 자, 다시 얘들아. 주기가 얼마라고? 빼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똑같아요. 돈 세려니까? 왜 다들 이렇게 넋을 놓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괜찮죠? 더 그려도 되는데 질문이 뭐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게 속하는 점이에요. 그럼 질문. 여기서부터 한 칸이 더 있는 거잖아. 요만큼이. 하나 더 그릴게. 찝찝하면.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야. 그지? 여기도 한 칸만 더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4분의 3파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가 파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뭘로 구웠어? y는? 이렇게 그으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몇 개? 뭐 기수 못 세는 건 아니죠? 자, 두 번째. 근데 결국에 이 문제는 뭐냐면, 탄젠트 그래프 그릴 줄 안 하는 거야. 자, 얘는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기가 바뀌었고, 뒤에 2분의 파이를 뺄 거예요. 자, 주기 얼마야? 3분의 파이죠? 괜찮아요? 그럼 일단 그릴게. 자, 좋은 생각이 나는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쟤랑 조금 좁게 그려서 내가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그리고, 그죠? 자, 여기다가 6분의 파이를 그릴게요, 이렇게. 조금 더 좁게 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너무 크게 잡아서.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좁게. 자, 여기 6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죠? 너무 좁으네? 세 칸 해가지고. 힘내다 그리자. 크게 그릴게요. 보기 편하게. 여기가 3분의 파이. 여기가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서 분배선. 근데 잘 봐요.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여기가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2파이. 여기가 파이. 분배선을 그릴 건데, 그리기 전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내가 하나만 그릴까? 이렇게 되는 건 하나 이렇게 그릴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이거잖아요. 마이너스 2파이가 없죠.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1분의 파이가 3으로 따지면 6분의 3파이고, 그쵸? 그럼 여기 한 칸이 밀려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 원래 내가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던 그래프가 1로 오면 똑같지. 근데 요만큼 가면 여기가 2분의 파이거든? 맞아?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그럼 여기서 한 칸만 움직이면 되냐 아니냐는 거지. 한 칸만. 다시. 여기 있는 게 1로 온다고.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맞아? 근데 여기 있는 게 요런만 와도 되는 건데 한 칸만 이동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이거 어려워요? 다시. 잠깐만. 얘들아. 내가 지금 여기 하나를 한 줄기 그렸잖아? 얘가 여기 올 거야. 여기 이렇게. 자 그럼 내가 정근선 하나 다시 그릴게. 이렇게 정근선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정근선이 되는 거지. 이게 정근선이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 지금 하얀색이 그린 애가 여기에 이렇게 올 거라고. 그치? 그럼 여기도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내 얘기 뭐냐면 여기 한 칸만 옮기라고. 어차피 죽이니까. 이해했어, 선생님이?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리면 돼, 이제. 다 된 거야. 그려,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정근선, 이렇게. 정근선,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여기다가, 네. 이렇게. 끝. 잠깐만. 여기는 몇 개 왔는데? 선생님이 잘못 그렸구나. 아닌데? 그것도 맞는데?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 6분의 파이고. 저건 2분의 파이구나. 여기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4분의 파이만큼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한 칸 움직여야 되는 게 맞죠, 여기. 2분의 파이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게 맞는데 잠깐만. 뭐에 헷갈리는 거죠? 그치. 한 칸 움직여야 되죠. 얘도. 이게 원래 2x인데 여기는 만약에 2로 묶으면 그게 x-4분의 파이가 맞으니까 이것도 한 칸 움직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게 이쪽으로 움직인 거니까 2분의 파이만큼. 그러면 네 그래프가 이게 맞죠. 여기도 이게 맞죠. 이렇게가 맞죠. 네, 이렇게가 맞습니다. 이렇게가 맞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네 개. 이거 맞죠. 이해되셨나요? 평행이동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997번 보겠습니다. 탄젠트 나왔다고 너무 쫄지 말고 그려. 연습해야 돼. 탄젠트 나와. 안 나오진 않아. 나와. 자, 997번 볼까요? 자, 자연수에 대해서 이번에는 범위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뭐 연조도 보긴 해야 되지만 그런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너 그래프 그릴 줄 알아? 이런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그래프 그리라는 거잖아요. 이건. 그죠? 뭐, 몇 년도 거야? 좀, 엄청 오래되진 않았어요. 20년도예요. 모의고사고요. 얘도 20년도거든요. 97년. 비슷한 유형 때는 대부분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 해서, 만약에 요즘 같으면, 만약에 작년에 우리가 수능 특강 풀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이랑 부등식 같은 문제에서. 당연한 거죠. 그냥 기본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그게 좀 더 어려워져요. 어떻게? 숫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숫자가. n이 들어가거나 문자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자, 방정식 이번에는 이겁니다. 사인의 제곱에 여기가 4x-1은 0입니다. 그럼 요거죠. 사인 4x라는 애가 뿔마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저거예요. 저건데 요거의 실근의 개수를 fn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fn이 33이 되게 하는 모든 n의 값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얘 때문이죠. n에 따라 범위가 자꾸 바뀌어요. 그쵸? 근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요건 주기가 2분의 파이예요. 이렇게. 맞아요? 사인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한 주기를 그렸다고 칩시다. 그냥 쭉 그려볼게요, 선생님. 쭉. 그냥 하나, 둘, 넷, 이 정도까지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됐어요. 여기가 2분의 파이고, 2분의 3파이고, 2파이겠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뭘로 결정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요 n이 요 n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꿀마일이면 결국에는 여기에요. 여기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자, 여기도 몇 개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몇 개? fn이 33개예요? 네, 33개가 되게 하는. 모든 n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돼요? 고민해 봅시다. 자, 만약에 내가 n에다가 예를 들어 n에다가 12를 넣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가 파이까지예요. 여기까지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뭘 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4개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n에다가 24를 넣었어요. 그럼 저게 2파입니다. 그럼 몇 개죠? 8개입니다. 4개고 8개입니다. 이렇게 가보자고. 비슷하게. 근처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32가 되려면 내가 여기다가 36을 하면 여기 12가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왜냐면 3파이까지잖아요. 지금 내가 4개씩 끄는 거야. 이렇게 4개씩 이렇게 끄는 거잖아요. 이렇게. 파이까지니까 이렇게. 파이까지니까 4개씩.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씩 끄고 가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자, 이렇게 가면, 여기가 32가 되려면, 8번이니까 n이 96까지 가면 되죠. 괜찮아요? 걸쳐 왔어. 잘 봐. 그래서 여기에 연장선, 점점점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연장선의 그래프. 자, 여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디까지였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갈게요. 자, 보세요. 여기가 96이면, 여기가 8파이예요. 이렇게. 맞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얘가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 이렇게 딱 올라갈 거니까. 자, 여기까지가 몇 개라고요? 여기까지가 32개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난 얘를 먹어야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안 들어가야겠어요. 이 얘기죠. 괜찮아요? 왜? 여기가 33번째 녀석이고 얘가 34번째 녀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요거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요? 뭐가요? 제가요. 즉 12분의 n파이라는 애가. 자, 여기 뭐겠니? 여기서 요만큼이야. 자, 잘 봐. 이게 얼마야? 8분의 파입니다. 맞죠? 괜찮아요? 여기서 8분의 파이를 8파이에다가 8분의 파이를 한 녀석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게 한 칸, 두 칸, 세 칸 오는 녀석이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8파이에다가 더하기 8분의 3파이보다는 작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푸시면 돼요. 이게 답. 통분해야겠네. 이게 얼마냐? 8분의 65파인가요? 이렇게 될 거고, 얘가 8분의 67파이. 이렇게 되겠죠. 어렵다. 파이 지우고 11을 곱하면, 얘는 파이 지우고 11을 곱하면 2분의 3, 2분의
195 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201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러면은 98 99 100 이렇게 결정이 되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그래프잖아요. 그래프에서 내가 규칙을 찾고 거기서 그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찾으면 되죠. 연습을 해주세요. 자, 999번 볼게요. 시간이 어떻게 되냐. 자, 990번 구분 봅시다. 닫힌 구간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함수가 정의됐는데 이게 자, 봐봐요. fx가 0부터 6분의 k파이까지는 sin x고요. 그거 안 들어갔죠? 2파이까지는 2의 sin에 6분의 k파이에서 sin x를 했어요. 자, k가 6분의 k파이가 결정되어 있으면 얘가 이제 그 함수값이잖아요. 우리 혹시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수투하다가 저걸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 기억나요? g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fx로 잡고요. 여기는 2k-fx 이렇게 잡았어요.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맞나요? 좀 이게 뭐 이런 거예요. fx가 만약에 뭐 0부터 k까지면 이렇게 하고 k보다 크면 약간 뭐 k까지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안 나세요? 그래. 일단 두고. 자, 이렇게 됐을 때 fx랑 이 fx의 그래프랑 y는 sin의 6분의 k 파이의 교점의 개수를 ak라고 결정했어요. 했을 때 a1, a2, a3 이렇게 k 값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푸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지? 저걸 설명해야 저게 다른데. 보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숫자를 하나 넣을게요. 1이에요. 2라고 할게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fx의 그래프가요. 잘 봐요. 여기가 기준선이 1이 있어요. 1 이렇게. 근데 얘가 그냥 간단하게 뭘로 할까? 사인?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는 범위라고 할게요. 여기가 이제 뭐 알파까지고 여기에 2알파가 있어서 이 범위가 0부터 x가 알파까지고 알파부터 x가 2알파까지라고 하면 이렇게. 잘 봐요. 봐봐요. 설명이 어렵고 그거를 그때도 이렇게 설명하긴 했었는데 잘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값이요. 만약에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f값은 얘에서 얘를 뺀 값이랑 같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만약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할게요. 이게 원래 그냥 f의 그래프예요. fx의 그래프. 그럼 gx는요. 이쪽에 그냥 fx로 가고요. 여기 있는 건 이걸 이렇게 반대로 온다는 얘기죠. 1을 기준으로.
잘 봐. 여기 값이 만약에 2예요. 그럼 여기다 2를 넣으면 뭐 되죠? 0 되죠. 얘가 밑으로 내려와요. 자, 여기 값이 만약에 3이에요. 그럼 여기 3 넣으면 밑으로 내려서 여기 마이너스 1 되죠. 얘가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자, 그래서 여기에 반값인 요 1을 기준으로 밑으로 복사된다는 얘기예요. 이 뜻은요. 그래서 만약 아까 내가 여기 K를 썼으면, 이 K를 썼으면 여기가 K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Y는 K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위에 있는 게 그대로 밑에 베껴져서 이렇게. 괜찮으세요? 근데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만 이해되면 여기다가 내가 사인 그래프 하나 그렸어, 선생님만. 봐봐. 예를 들어서 이게 사인이에요. 이렇게 사인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K를 넣었어. 그러면 그 K까지만 그릴 거잖아요. 괜찮으세요? 그럼 봐봐. 잘 봐. 내가 여기 요 값을 넣었는데 여기도 봐봐. 여기 2배죠. 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선생님이 이걸 하나 그냥 예를 들어서 정하자면 여기가 만약에 그냥 선생님 맘대로 여기가 6분의 K파이예요. 그러면 여기 선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얘가 뭐냐면 얘가 Y는 F 사인의 6분의 K파이. 이거 맞아요? 이게 사인 그래프면? 그렇죠? 그럼 잘 봐. 여기 전까지는 그냥 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여기 다음은 요 밑에 있는 게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뜻이에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요걸 하나 기억해주세요. 요 얘기를. 나중에 숫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선생님 숫자를 정해지 안 하고 그런 건데, 자, 요렇게 나오고 요 범위면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으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이거 지우자. 이거가 큰 거니까, 큰 거. 내가 봐봐. K로 잘랐잖아. K로 잘린 거 그냥 밑으로 내려가. 그냥 원래 F를 그려. K보다 크지, FX가. 올린 것 밑으로 내려.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했나요? 선생님. 여기도 지금 그렇잖아. 사인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는 요걸 할 건데 뺐잖아. 반대로. 이해가 좀 돼요? 얘가 그럼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얘가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저게 여기 K예요. 요 K. 여기 Y는 K. 맞네. 나중에 숫자는 또 할 거예요, 이거. 나오니까. 기억해 두자고요. 오케이? 근데 대신에 요 K 자리에다 얘는 아예 함수값을 넣어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 K에 따라서 이 선이 달라지겠지. 잘라지는 게. 이해했나요, 선생님?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다 해야 돼. 거기 지금 1부터 5까지 다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자르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1번. K가 1이야. 그럼 그래프 딱 그리세요. 한 주기만 그리면 되잖아요. 한 주기. 한 주기. 그렸어. 자, 기준선이 어디야? 6분의 파이야. 1이니까. 뭐 얼마야? 2분의 1이죠. 여기야, 여기. 여기까지만 딱 끊어. 여기가 6분의 파이. 이렇게. 그럼,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여기는 이렇게 그렸어. 아, 기준선 그려야지. 이렇게 되고, 여기 2분의 1인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왜? 이거 이후로는 뒤집어야 돼.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그럼 만나는 점이 몇 개? 자, 중요한 건 다시 얘랑 원래 만나는 거니까 얘가 이 파란 선이 이거잖아요. 이거 원래 두 개. 근데 어떤 애들은 저 뒤집어지면 다른 애들이랑 또 만나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지금. 자, 2번. 자, 또 그립니다. 자, 요렇게 되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2분의 1이 되긴 할 거야, 요렇게. 근데 여기는 그래프가 달라. 여기서부터 요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고, 얘가 요렇게 올라가는 거야. 여기까지. 여기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가 1이면 여기서 만나야 돼. 이렇게 만나야 돼. 대칭이니까. 그럼 여기도 몇 개? 여기도 그냥 2개.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점만 이해했으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잘 봐요. 이렇게 됐는데. 자, K가 3이면 어떻게 되죠? K가 3이면 저 경계선이 얘가 됩니다. 여기잖아요. 여기잖아, 경계가. 얘는 아까 여기였고. 여기가 6분의 잠깐만. 내가 너무 많이 왔구나. 3분의가 아니었네. 다시.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 미안요. 다시 그릴게요. 너무 많이 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6분의 2K면 3분의잖아요. 여기네. 여기가 3분의 8. 경계가 여기죠. 미안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올라간다고. 그죠? 자, 3이면 여기에요. 맞죠? 2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러면 경계가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는 한 개. 여기도 두 개 맞죠? 두 개. 음수까지 안 가는구나. 음수까지 가야 많이 생기긴 하는데. 4번. K가 5예요. 얘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얘랑 똑같아요. 보세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2분의 3. 2분의 3이 되는 거고 이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도 두 개. 자, 4번째. K가 6이에요. 4지. 왜 이러는 거야? 5예요. 그럼 얘도 내려옵니다. 이렇게까지. 오면 여기도 2분의 1이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세요? 그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네, 답은 두 개, 하나, 두 개가 되는 거죠. 아니, 4일 때가 맞아요. 얘랑 똑같지. 4가 돼야 3분의 2가 되니까, 여기가 2분의 1. 여긴 2분의 1. 6분의 5파이니까. 여긴 6분의 4파이고, 3분의 2파이.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 문제가 나중에 비슷한 게 하나 더 남았는데, K가 넘어가요. 그러면 문제가 달라져요. 봐봐.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걸 기억하고 있지. 자, 1로 넘어갑니다. 1로. K가 1로 넘어와요. 만약에 하나 더 오면 6 말고 7 정도 오잖아요. 1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럼 개수가 달라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거든. 그치?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얘가 달라집니다. 좀. 그래서 이 얘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 수채도 나옵니다. 요거. 자,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냐? 세 문제만 더 봅시다. 천 3번 볼까요? 자, 1003번. 열린 구간 0부터 파이에서 유등식이 이겁니다. 2의 x제곱 빼기 8. 그 다음에 사인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0보다 작다. 라고 됐을 때 뭡니까? 이거거나 또는 이거랍니다. 그럴 때 b-a, b-c의 값을 구하라. 네, b가 c보다 작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게 얘의 부호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1번. 만약에 얘보다 작아요. 그럼 x가 아니지? 정수가 아니니까 이게 3보다 작죠. 그럼 그냥 코사인 x가 여기가 음수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큰 거 찾으면 돼요. 근데 범위가 주어진 범위가 이거잖아요.
그럼 요 범위를 이렇게 쓰면 되죠. 0부터 x가 3일. 자, 그럼 그래프를 하나 그릴까요? 네, 파이까지니까 요것만 그리면 되잖아요. 2분의 1. 여기 2분의 1. 그리고 여기 얼마? 여기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3분의 파이. 요게 되겠죠. 여기 양수니까 요거. 따라서 여기의 전체 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2의 x제곱이 8보다 커요. x가 3보다 큽니다. 그래봤자 파이까지예요. 그러면 코사인 x 값이 2분의 1보다 작은 거죠. 6이니까. 6이죠. 그래서 여기는 3분의 파이보다 큰 8보다 작을 거예요. 답이 이거랑 범위가 파이까지니까요. 되셨나요? 여기 답을 잘못 썼죠? 3분의 파이죠. 자, 그 다음에 49번으로 가겠다. 왜 이러냐. 49번이랑 57번 풀어보십시다. 238페이지네요. 맞죠? 자, 거기 보시면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예요. 자, 그런데 방정식이 이겁니다. 탄젠트 EX. 뭔가 약간 미적분 같은 스타일입니다. 얘가 2분의 3 이렇게 나와요. 이거의 모든 해의 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얘가 어렵네. 이렇게 풀어야죠. 얘가 코사인 EX분의 사인이니까 사인 제곱 EX. 근데 걔가 2분의 3 대각선으로 곱하면 2의 사인 제곱 EX가 3의 코사인 EX. 괜찮으세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얘를 넘길 건데 얘를 바꿔야겠죠? 얘를 넘기자. 얘가 2의 코사인 제곱 EX 플러스 3의 코사인 EX 마이너스 2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C, 2C, 2하고 1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이죠. 코사인 EX가 마이너스 2가 될 리가 없으니까 코사인 EX가 2분의 1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안 해도 되죠? 여기 문제 보면 모든 해의 합이니까 다 구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죠? 57번으로 갑시다. 여기까지 풀면 대단한데? 많이 풀었네요. 자, 두양수 AB에 대해서 함수가 y는 3a 탄젠트 bx고 2a 코사인 bx입니다. 이 그래프가 만난 점 중에서 x좌표가 0보다 크고 2b분의 5파이보다 작은 세 점에 x좌표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뭐라고 했을 때 요거를 a1, a3를 지름으로 하는 건 되게 어렵겠는데 쉽지는 않겠군요. 그래서 걔를 나타내는 원의 넓이가 파이래요. 그렇다는 건 지름이 반지름이 1이라는 얘기죠. 지름이 2라는 얘기죠. 길이가. 네, 그래프를 엄청 잘 그려야겠는데. 자, 그럴 때 b분의 a의 파이 제곱을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일단 그림상으로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 b가 있어서 주기가 딱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3a의
탄젠트 bx. 얘는 주기가 b분의 파이. b가 양수죠. 그 다음에 y는 2a의 코사인 b. 얘는 b분의 2파이. 이렇게 돼서 요거 두 주기에 요게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 주기니까 그려봅시다. 어떻게 되겠지? 요게 2b분의 파이. 한 주기라서 여기가 b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 2b분의 3파이. 그리고 여기가 b분의 2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동근선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 이렇게 되는 것까지 그렸고요. 네? 그렇죠? 근데 태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하나 더 그려야겠네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근데 저건 코사인이라서 뭐 약간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한 주기가 여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랑 똑같은 모양이니까 여기서 만나는 것도 비슷해요. 여기서 살짝 내려가서 이렇게 만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요게 같은 경계선이거든요. 요 경계선이 같은 경계선. 요 라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가 A1이고요. 요 점이 X좌표가 크기선으로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A2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A3라는 거예요. 여기를 이은 요 선이 여기의 길이가 2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의 원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요? 될까요? 왜냐하면 넓이가 파이니까 반지름이 1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딱 한 주기죠. 맞아요? 그게 얼마야? 한 주기가 b분의 2파이가 1이라는 거니까 b가 2파이라는 거죠. 이거 근데 코사인 주기잖아요. 코사인 주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를 더 구해야 됩니다. A를 구해야 되는 거라서. 여기 둘이 만난다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둘이 만나는 점이니까 해보죠. 3A에 탄젠트 BX 2A에 코사인 B. 네. 코사인 한 주기가 지름이니까 이제 이게 한 주기잖아. 아, 이게 2구나. 선생님이 잘못했구나. 이게 2고, B가 파이고. 땡큐. 자, 그럼 이렇게 되고요. 여기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기가 이제 파이가 들어가는 건데 전혀 상관없이 나눠버리죠. 이게 코사인 분해니까. 아까처럼. A는 지우시고, 다음에 탄젠트 파이 X랑 2의 코사인 파이 X가 되고, 이렇게. 좌표만 잡으면 되니까. 근데 A를 뭘로 구해야 되냐? 뭐가 또 나와 있어요? 만나는 점 중에서 넓이가 이거다밖에 없는데 저기 A수를 지나고 여기를 잡아야겠네요. 세 개를 지나서 가는군요. 오케이. 그걸 안 썼구나. 자, 요 원이요. 이렇게 요 점을 지납니다. 이렇게 지나간대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 점이 요 원을 지나간다라고 하면 요거까지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듭시다. 여기 직각삼 되겠죠. 이렇게. 네, 요거까지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풀어보죠. 요 점을 찾아야 되겠네요. 요 점을. 말 그대로구나. 잠깐만요. 대칭이죠, 지금.
그럼 여기서 x를 일단 구해보겠습니다. 파이라는 거는 구했고, x를 구하면, 자, 이렇게 되죠. 여기 코사인이니까, 3의 사인 파이 x가 2의 코사인 제곱 파이 x가 됩니다. 맞아요? 아까 풀었던 거랑 비슷해요. 여기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해서 이쪽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넘기면 코사인 바꿔서 2의 사인 제곱의 파이 x 플러스 3의 사인 파이 x 하시고 빼기 1은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인 파이 x가 여기도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x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6분의 파이, 6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5, 그 다음에 넘어갔으니까 6분의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요? 그러면 요기좌표가 값이 결정되어 있어요. 요기좌표가 a가 6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6분의 5, 이렇게 되고요. 맞죠?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6분의 7,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랬을 때, 자, 어디다가 넣을까요? 사인에다가 코사인에다 넣읍시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y는 2a의 코사인의 파이 x에다가 집어넣으면 6분의 1 넣으면 2분의 루트 3 여기가 루트 3a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a 이렇게 되고 여기 똑같죠? 루트 3a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기울기 곱하시면 끝납니다. 아니면 피타고라스 쓰셔도 돼요. 이 길이가 이거 제곱이다 이거 제곱 하셔도 되는데 기울기가 훨씬 낫겠죠. 무슨 얘기냐면 얘에서 얘를 빼고 6분의 5 빼기 6분의 1분의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2 루트 3a 곱하기 얘에서 얘 뺍시다. 6분의 7 빼기 6분의 5 분의 얘에서 그러면 2 루트 3a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푸시면 나옵니다. 많이 들었죠? 방법이 이거밖에 없네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인 법칙입니다. 증명은 일단 해보죠. 간단하게. 자, 여기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여기 A를 잡고 B를 잡고 C를 잡으면 대면의 소문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게 외접원이면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이 뭐예요? 사인 A는 뭐분의 뭐? 2R분의 A. 사인 B는 지름분의 사인 C도 마찬가지. 2R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저기서 하나만 증명을 하면, 만약에 A를 가지고서 요각을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지름이 되게끔 해서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여기가 A 다시가 되면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죠? 맞아요? 네. 원주각으로 같습니다. 다른 길이는 변했지만 A는 안 변했죠? 여기가 직각이 되고요. 여기가 2R이 돼서 사인 A는 사인 A는 다시 와갖고 이게 2R분의 A가 됩니다. 이제 저렇게 결정을 하시면 모든 각이 전부 다 사인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쓰고 뭐 반대로 쓰죠. A는 2R의 사인 A B도 2R의 사인 B C도 2R의 사인 C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걸로 A 길이의 B가 뭐랑 같냐면
sin A 대 sin B 대 sin C랑 같습니다. 절대 얘랑은 같지 않습니다.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보통은 같지 않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인 법칙은 여기저기 많이 쓰이죠. 근데 얘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코사인 법칙이죠. 자, 코사인 법칙은 이겁니다. 만약에 삼각형이 여기 있어. 하나만 증명을 할까요?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 B고, 여기 C죠. 뭐 하나 적으면 다 되죠? A제곱은. 근데 B제곱에 C제곱하고, 마이너스 2BC에 뭐가 와요? 여기 코사인 A가 오죠. 그러니까, 여행 방법이 여기가 A 있으면 나머지 전부 BC로 가고, 여기만 A. 마찬가지 B제곱이 C제곱에 A제곱. 마이너스 2CA의 코사인 B가 되고요.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2AB의 코사인 C가 된다는 거. 증명은 잠깐 하고 갈까요? 자, 여기서 수선을 하나 내리세요, 이렇게. 여기도 높이가 될 거고, 여기를 잠깐 X, 요거 Y라고 할까요, 이렇게. X라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내가 요 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뭐가 되죠? 얘가 C의 사인 B가 됩니다. 맞아요? 자,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C의 사인 B가 되죠. 맞아요?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되냐면 A 빼기 C의 사인 B가 됩니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피타고라스를 합니다. 오케이? 그럼 B제곱이 이거 제곱이다 이거 제곱이니까 C의 제곱에 사인 제곱 B에다가 A 빼기 C의 코사인 B의 제곱을 할 겁니다. 여기 C제곱이 되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사인 제곱 B가 되고요. 여기 A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CA 하고 코사인 B 하고 플러스 코사인 C제곱에 코사인 제곱 B가 되죠. 이렇게 괜찮으신가요? 근데 얘랑 더하면 뭐가 돼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에요. 그래서 얘가 C제곱에다가 A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CA의 사인 B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도 같은 방법.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보통 이걸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바꾸죠. 하나만 바꿀게요. 코사인 A가 이것도 외우고 싶죠? 나머지로 일단 먼저 쓰고 여기만 A제곱 이렇게 들어간다. 적어가지고서 생각보다 되게 많이 써먹어요.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 보시죠. 이거 지금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 마스터를 해서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되게 어려운 게 많아서 여기도 활용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 풀 수 있습니다. 자, 삼각형 넓이를 보시면 뭐 이건 다 알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넓이 2분의 1에 만약에 AB로 가면 B인가? 이렇게 되죠? 2분의 1에 BC로 가면 B인가? A. 2분의 1에 CA로 가면 B인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방금 우리가 했었던 뭐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이 적용이 돼서 문제를 풀리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와 있죠? 헤론의 공식. 기억이 나십니까? 넓이 S.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자, 거기서 이 헤론의 공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는 2분의 1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체는 없어요. S에 S-A, S-B, S-C. 근데 요 S가 뭐예요? 그 세변의 길이의 합에? 네, 여기에 2분의 1이 있어요. 여기에. 요거, 이렇게. 그렇죠? 이해되실까요? 요 코사인 법칙을, 요 사인 법칙에다 집어넣는 게 이거예요. 네, 증명을 하지 않겠어. 증명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웬만하면 아시고 있는 게 좋습니다. 편합니다. 계산하기.
요새는 넓이를 많이 할 때, 그 밑에 뭐 매저먼 넓이가 나와서 사인 법칙을 써서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푸는 게 또 나와 있는데, 외운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잘 알고 있어서 적용을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괜찮은데, 외운 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어떻게 뭘 넣어야 되는지가 가장 어렵거든요. 솔직히 이 문제는.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는 사인 법칙을 쓰는 게 편하고, 어떤 문제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편하고, 어떤 문제는 두 개 다 쓰고, 심지어 뭐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었던 거 써요. 내심, 외심 이런 거 쓰고 다 들어갑니다. 발문, 뭐 합동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만 잘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삼각형의 성질, 원의 성질, 외접원, 내접원, 그 다음에 내심, 외심, 그 다음에 뭐 중심각과, 원주각 이런 것들의 성질을 다 알고 다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심지어 계산이 전부 이제 사인 법칙, 아니 삼각함수의 각변환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예요. 뭐 하나 하려는데 뭐 하나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고, 이걸 해결하는데 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고, 이걸 풀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래, 이런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똑같은 패턴인데 다른 문제가 되고, 약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 나도 선생님도 문제 거의 다 외웠는데 풀다가 이건가 하고 이걸 푸는데 이게 아니고 이 방법이, 이런 것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랄까 좀 딱 정해진 답이 있다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있거든요. 근데 진짜 하드한 문제로 가면 감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감이 생길 때까지는 진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이 발쭉 보니까 결국에는 쫄지 않고 계속 푸는 애들은 나중에 잘 풀더라고요. 아, 진짜 이건. 뭐, 실력이랑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계속 풀던 애들은 나중에 비슷한 문제 나오면 풀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못 푸는 이유가 뭐냐면, 두렵거든. 무섭거든. 왜냐면 시작하면 얘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방법을 찾을 때까지 이걸로 할까? 사인 법칙 넣어봤어. 아니야. 코사인 법칙 넣었다. 아니야. 막 이런 걸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또 끝까지 가봐야지 아는 패턴이에요. 다른 문제에 비해서. 자, 차라리 수투는 풀다가 미분했는데 안 되네? 그러면 막 항등식으로 풀거나 그래프 그리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이쪽 방향 갔다가 보면 다시 와요. 원상복귀 해야 돼. 다시 뒤집어야 돼. 약간 그런 패턴이에요, 문제. 그래서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걔가 되게 잘 나와요. 맨 마지막에 써 있는 거.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뭘로 알 때? 넓이를 알 때. 이게 생각보다 킥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야. 여기 내저번이죠? 여기 반지름이 R이면. 자, 여기 길이가 A, B, C,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알고 계시죠? 이렇게 잘라서 3개. 여기 넓이 더해서 전체 S 되는 거. 그래서 이제 2분의 1에 아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S인데, 여기서 S를 구하는 거겠어요? 아니요. 전체에서 저렇게 해서 넓이를 구한 다음에 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네, 차라리 이게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이렇게 식 바꾼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거. 진짜 많이 씁니다. 기억해주세요. 내저번의 반지름 형태로 문제를 푸는 거. 그래서 일단은 뭐 풀 시간을 좀 드려보죠. 거기 혹시 그 다음 페이지부터 유제를 아예 안 푸신 분들은 다 푸시고요. 난 여기 풀었다 라고 하면 지금 배운 거 있죠. 사인 법칙. 69페이지부터 있거든요. 6번부터. 6번, 7번, 8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서 거기가 다 풀리면 뒤에 9번인가요? 9번부터인가? 되게 많아요, 여기도. 네, 9번부터가 사인 법칙입니다. 거기서부터 푸시고, 숙제는 이거 다 풀어놓은 거예요. 블랙. 상학함수 전체. 앞에 풀었으면 뒤에만 풀고. 그 다음에 상학함수 활용 포인트 줄 테니까, 요것도, 자, 어디까지 풀면 될까?